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와 성공 개최를 위해 지어진 알펜시아 리조트. 2년 전 KH그룹에 매각되면서 새 주인을 찾아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KH그룹에서 알펜시아로 새로 부임한 임원들이 잇따라 성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6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 매각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KH 강원개발. 알펜시아를 확장 개발해 세계적 리조트로 만드는 것은 물론 그 일대를 종합 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로 야심차게 시작했습니다. 기존 직원들의 고용은 100% 승계됐고 당연한 수순으로 조직 개편과 인력 운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KH그룹에서 알펜시아로 발령받은 임원급 인사들의 성비위가 잇따라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한 상무가 1년 넘게 여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고 퇴사한 데 이어 얼마 전 부사장으로 승진한 이사의 성추행 사건도 불거졌습니다. 해당 이사는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여성 본부장을 추행한 혐의로 현재 직위 해제 후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이 다리를 이렇게 막 해서 뭐 허벅지 이렇게 닿게끔 하고 그럼 저는 이렇게 오라고 머리춤 넣어갖고 이렇게 오라고 가까이 그러면 제가 글쎄요 이런 식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사는 현재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 체류 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친인척으로 알려졌고 피해자들은 오히려 보복성 인사조치까지 당했다며 고용노동부 영월지청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그거는요, 저희 회사한테 전달된 것도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도 없고요. 그 되는 대로 아마 전달을 할 것 같아요. KH그룹은 현재 알펜시아 입찰 비리 의혹으로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지난 4월 계열사 5곳이 줄줄이 거래 정지된 상황입니다. 재매각설까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는 가운데 임원급 인사들의 성추문까지 더해지면서 알펜시아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 본부가 다음 주부터 업무를 시작하며 강릉의 제2청사 시대를 엽니다. 특히 60년 넘게 해양수산 업무를 담당해온 환동해 본부라는 이름은 사라지지만 기존의 기능은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4년 강원도 수산사무소로 출발해 60년 넘게 강원 동해안과 내수면에 해양수산 업무를 담당한 강원특별자치도 환동해 본부. 4개과 3개 사업소를 운영하며 공무원 인력은 15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의 해양수산 업무를 총괄하며 군 경계 철책 철거 사업과 어촌 뉴딜, 미래수산 핵심 사업인 연어 양식 기반 구축 등 해양수산, 관광에서 중요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글로벌 본부 제2청사 시대가 열리면서 환동해 본부도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환동해 본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행정 조직은 해양수산국으로 건물 이름은 제2청사 환동해 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획총괄과가 사라지고 양식산업과가 신설되며 해양 레저와 해양 관광 기능은 관광국으로 편입됩니다.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3개국 체제의 더 큰 조직이 강원 북부권에 자리 잡는 만큼 기대감이 큽니다. 환동에 본부에 있을 때는 어민들이 직접 찾아가서 뭐 어떤 부탁이나 어려운 점을 얘기했을 때 하고 그다음에 국이 생길 때 한 단계 걸쳐서 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 좀 우리 어민들에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도와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해양 관광 분야가 관광국으로 이관되는 부분은 공유 수면 허가 관리가 해양수산국 업무인 만큼 조직 내 소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이름만 그 해양수산국으로 바뀌는 것이지 오히려 기능은 기존보다 확장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분야의 특례를 반영해서 기능이 확대돼서 해양수산국을 잘 운영하여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제2청사는 3국 한객과 체제로 꾸려지는데 21일 인사 발령이 나고 공식 업무는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다축 평면 수영 재배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더 효율적으로 과수나무를 기르는 새로운 재배법인데요. 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로 이 재배법을 복숭아 나무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복숭아 농장, 다축 평면 수영 재배법으로 복숭아 나무를 기르고 있습니다. 재배 시작 3년 만에 드디어 다음 달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다축 평면 수영으로 길러진 복숭아 나무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나무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평면으로 뻗어 올라갑니다. 높낮이도 방향도 제각각으로 과실이 열리는 기존 복숭아 나무와 달리 위로 뻗은 8개 줄기를 따라 앞뒤로만 과실이 열립니다. 그래서 평면 수영으로 불립니다. 나무 높이도 3m 안팎으로 높지 않고 폭이 좁아 가지치기와 방제 작업이 수월합니다. 대부분 과실도 양쪽 면에서만 열려 수확할 때 필요 노동력이 절반까지 떨어집니다. 또 과실마다 햇볕을 골고루 받아 균일한 품질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확량은 많고 그리고 기계화 작업하기가 쉽고 이제 기존 수영보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 평면 수영이 확실히 이점이 더 많은 수영이라고. 지금까지 다축 평면 수영 재배법은 사과나무 위주로 적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농업 환경이 변하면서 다른 작물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재배법의 필요성이 커졌고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지난 2021년 국내 최초로 춘천 복숭아 농가의 다축 평면 수영 재배법 적용을 시도했습니다. 제일 최적화시킨 이제 모델로 8축형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수고는 한 3, 4m 안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량성이라든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다축 평면 수영 재배법으로 기른 복숭아의 생산성이 일반 재배법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농가에서 직접 설치했던 의의를 갖고 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초기의 수량과 품질이 양호해지고 하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다축 평면 수영 재배법은 전문가 평가와 추가 연구를 거쳐 이르면 내후년쯤 일반 복숭아 농가에도 보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주민이 50명인 마을 춘천 가일리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남자 갓난아기에게는 무려 4명의 형과 2명의 누나가 있는데요. 지자체와 지역 기업들이 앞다퉈 보기 드문 7남매 출연을 축하하며 아이들을 함께 키우겠다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도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대기에 쌓인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기. 엄마 품에 안겨 유리벽 밖 아빠를 바라보고 아빠는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전동훈 류사라 씨의 갓난아들 성우는 친형과 친누나들이 6이나 있는 이 집의 7번째 자식. 가족들이 운영하는 6남매 빵집은 이제 7남매로 간판도 바꿔 달아야 하고 챙겨야 할 동생도 한 명 늘었지만 가족들은 축복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 이렇게 축하하는 중에 태어났으니까 사회에서 좀 유익이 되고 또 좋은 일 하고 건강하게만 잘 컸으면 좋겠어요. 춘천시와 지역 기업들은 한마을 7남매 대가족 출연을 축하했습니다. 춘천시는 성우의 출생 등록을 맞아 사북명 행정복지센터에서 축하 이벤트도 열어주면서 각종 지원 정책을 안내했고 춘천의 한 분유 공장에서는 성우가 필요할 때까지 분유를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7남매가 사는 마을은 성우까지 주민이 10명밖에 되지 않는 사북면 가일리. 아이는 부부가 낳았지만 마을 전체가 함께 키웁니다. 마을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제가 요즘 아이 낳고 막 이래서 분주하니까 대신 막 농사일도 나서서 해주시고 굉장히 같이 기뻐해 주시고 계세요. 올해 합계 출산율 0.9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춘천시. 춘천 농촌 한 마을에서 들려온 7남매 9명 대가족 탄생 소식이 더욱 반갑고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도가 18개 시군과 집중호우 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인명피해 예방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김진태 지사와 18개 시장 군수들은 영상회의를 통해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침수와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예찰과 사전 통제, 주민 대피 조치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정선군 군도 3호선 산사태 당시 정선군이 도로를 사전 통제해 인명피해가 없었다며 현장 공무원들의 신속한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는 장마가 끝날 때까지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내 급경사지가 3,103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3,100여 곳의 급경사지 가운데 재해 위험 등급이 D와 E인 급경사지와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C등급 430곳에 대해서는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했고 올해는 82곳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연이은 장맛비로 도로 비탈면과 급경사지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며 위험 지역에서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인근 주민들로부터 대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회가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순옥 의원을, 부위원장에 원미희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인사청문 특위는 현 고창영 한국여성수련원장의 임기가 10월 9일에 끝남에 따라 구성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2명의 의원이 인사청문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유순옥 위원장은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는 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열리는 첫 청문회인 만큼 후보자의 공직과는 물론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회가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나서 도내 다양한 현안의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임미선 의원이 강원도 인구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 출산과 양육 정책, 강원도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한 강원도의 대책을 주문할 계획입니다. 또 이영욱 의원은 강원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취소와 농어촌 자율학교 전환에 대해 교육감에게 질문합니다. 이번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망상 1지구 사업과 관련해 가짜 뉴스를 게시했다며 한 단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 고위공무원 비리척결연합회라는 단체가 지난 12일과 14일 강원특별자치도청과 동해시청 앞 광장, 경제자유구역청 담벼락 등에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실제로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적힌 광고물을 게시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관련 현수막은 관할시청 담당 부서에서 철거한 상황입니다. 장마 기간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되자 춘천시가 유도선과 수상 레저업체에 운영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또 산사태 취약 지역 50곳을 점검하고 재해 위험성이 높은 급경사지 D2등급 25곳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천변 수위 상승에 따라 하천변 산책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비 피해로 도로가 침하된 남산면 국지도 70호선은 900만 원을 들여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침해 건수가 한 해 100건을 넘었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2020년 14건이던 사이버 침해 건수는 2021년 111건에 이어 지난해에도 112건으로 1년 새 8배나 급증했습니다.
춘천시는 이처럼 정보 시스템에 대한 각종 해킹 공격 등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1억 6천만 원을 들여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 이중화를 구축해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 위협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8월에 춘천시 삼천동 청소년 도서관 인근에 들어서는 874세대 규모 아파트에 청약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특별 공급 접수에 이어 오늘은 1순위, 내일은 2순위 접수를 받고 25일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541만 원으로 국민 평형으로 불리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주택 분양가는 5억 2,940만 원입니다. 이번 주말 동해 묵호항 일원에서 정부의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에 선정된 제2회 2023 묵호 돛제비 페스타가 개최됩니다.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묵호항 여객선 터미널 광장에서 열리는 2023 묵호 돛제비 페스타는 도깨비 관련 체험 콘텐츠를 포함해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신설 보강했습니다. 축제 첫째 날과 둘째 날 터미널 특설 무대에서는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공연이 펼쳐지며 먹태와 막걸리, 돛제비어 등 다양한 먹거리 홍보와 시식 행사도 마련됩니다. 강원 동해안의 오징어 조업이 부진한 가운데 근해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이 러시아 어장 조업에 나섭니다. 30톤 이상의 도내 채낚기 어선 20척은 오는 20일쯤 러시아 연해주 수역으로 출어해 어획 할당량 1,855톤을 잡을 계획입니다. 러시아 어장 조업에 나서는 채낚기 어선은 강원과 경북 33척이며 한 척당 오징어 91톤과 보거 2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올해 현재 도내 오징어 어획량은 800여 톤으로 3년 평균 어획량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영월과 태백을 비롯한 전국 폐광 지역의 광해 방지 사업 진척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해광업공단은 전국 광해 방지 사업 추진 폐광산 등 7,630곳 가운데 광해 방지 사업을 마친 곳은 2,000곳으로 전체의 26.4%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강과 낙동강 등 주요 식수원의 발원지인 태백 지역에 방지 사업을 집중하고 있지만 완료율은 72%에 그치고 있습니다. 광업공단은 코로나 기간 광해 방지 예산을 절반 정도만 책정받는 등 계획보다 광해 방지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24일부터 홍천사랑 상품권의 결제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업체로 한정됩니다. 홍천구는 그동안 대형마트 등 한정된 곳에서만 상품권이 많이 소비돼 상품권 도입 취지인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는 이익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